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맛있게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방 선반에 꼭 하나씩은 있는 바로 그 꿀, 꿀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왜 꿀은 하얗게 굳어버리고 또 어떤 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멀쩡한 걸까요? 오늘 식품공학의 눈으로 그 비밀을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찬장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하얗게 굳어버린 꿀 다들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뭔가 설탕처럼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상했나? 먹어도 되나? 괜히 찝찝해서 버려야 하나? 고민하게 되잖아요. 과연 이게 정말 상한 걸까요? 심지어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도 있죠. 무려 3,000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굴이 놀랍게도 아직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두 가지 꿀의 미스터리,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제가 싹 다 파헤쳐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풀어보죠. 많은 분들이 꿀이 상했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바로 그 현상, 결정화입니다. 근데 이건요, 꿀이 변질된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사실은 꽤 흥미로운 과정이랍니다. 꿀의 결정화는요, 음식이 속는 것 같은 화학적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상태만 바뀌는 물리적 변화일 뿐입니다. 꿀의 주성분 중에 하나인 포도당이 물하고 분리되면서 작은 알갱이로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꿀의 핵심 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의 성질 차이 때문인데요. 이게 또 정말 재밌습니다. 결정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바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진 포도당이에요. 반면에 과당은 물에 잘 녹아서 액체 상태로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카시아 꿀처럼 과당 비율이 높은 꿀은 잘 안 굳고요. 유채꿀이나 우리가 흔히 자푸아꿀이라고 부르는 들꽃꿀처럼 포도당 비율이 높은 꿀은 더 쉽게 굳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꿀이 굳는 건 가짜 꿀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천연 꿀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보다 벌이 직접 꽃에서 꿀을 따온 천연 꿀이 포도당 함량이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결정이 더 잘 생길 수밖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로 넘어가 보죠. 대체 꿀은 왜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걸까요? 꿀에게 이 전설적인 유통기한을 선물한 과학적인 슈퍼파워,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꿀의 첫 번째 슈퍼파워는 바로 극도로 건조하다는 겁니다. 좋은 천연 꿀의 기준이 수분 함량 20% 미만일 정도로 꿀은 물이 아주 적어요. 이건 미생물 입장에서는 거의 사막 같은 환경이죠. 살아남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냥 강력한 천연 방부제인 셈이에요. 두 번째 방어막은 바로 압도적으로 높은 당 농도입니다. 이 높은 당분이 삼투 현상이라는 걸 일으키는데요.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꿀에 미생물이 딱 들어오면 그 미생물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꿀이 밖으로 쫙 빨아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미생물은 바싹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정말 영리한 방어 시스템 아닌가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강한 산성입니다. 꿀의 pH 농도는 3.2에서 4.5 사이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먹는 식초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세균이나 병원균들은 이런 강한 산성 환경에서는 도저히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어 기제에는요, 정말 놀라운 비밀 병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꿀벌이 직접 꿀에 섞어 넣는 효소 덕분인데요. 이 효소가 뭘 하냐면 혹시라도 꿀에 약간의 수분이 닿아서 농도가 묽어지면 우리가 상처에 바르는 소독약 성분 있죠. 바로 과산화수소를 아주 조금씩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소독하는 셈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와, 들어볼수록 천연꿀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꿀, 이게 진짜 천연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과학 지식을 우리 실생활에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의 차이부터 확실히 아셔야 해요. 사양벌꿀은 가짜 꿀은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인정된 꿀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벌이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모은 게 아니라 양봉농가에서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생산한 꿀이죠. 당연히 영양성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고 가격도 보통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이런 꿀 감별법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뭐 꿀을 찬물에 넣고 흔들면 육각형 모양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거요. 근데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민간요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육각형 모양이 생기는 건 그냥 유체 역학적인 현상일 뿐 꿀의 순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과학적 방법은요, 집에서 실험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트에서 꿀병을 뒤집어 제품 라벨을 읽는 거예요. 모든 비밀은 바로 그 라벨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일종의 탄소 지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탄소 성분을 분석해서 이 당분이 진짜 꽃에서 온 건지 아니면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나 옥수수에서 온 건지 그 출처를 역추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 같은 식물과 사탕수수 같은 식물은 광합성 방식이 달라서 각자 고유의 탄소 지문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22.5 퍼밀. 이게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공식 기준치예요. 저 동그라미 2개짜리 기호 퍼밀은 1000분의 1을 뜻하는 단위인데요. 퍼센트가 100분의 1인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숫자를 읽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즉 숫자가 더 낮을수록 순수한 천연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벨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22.5%보다 낮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5%나 마이너스 25% 이렇게 적혀 있다면 아, 이건 천연꿀이구나 하고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품 뒷면 라벨에서 이 숫자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거의 꿀박사가 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꿀을 더 똑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관하는 실용적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봤던 그 굳은 꿀, 이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40도에서 45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병채로 넣고 중탕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물을 팔팔 끓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뜨거운 열을 가하면 꿀에 들어있는 좋은 효소와 영양 성분들이 다 파괴될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꿀을 보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들입니다. 꿀은 냉장고가 아니라 서늘한 실온에 보관해야 결정화를 늦출 수 있어요.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오히려 결정화를 더 빨리 진행시키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안전수칙인데요. 만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아주 위험한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꿀이 하얗게 굳는 건 상한 게 아니라 자연의 증거라는 것. 그리고 꿀의 진짜 정체는 라벨 속 작은 숫자 하나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오늘 함께 알아본 이야기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주방 속 작은 꿀병 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